시작하겠습니다. 자, 고인돌 80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 80회 고인돌 확인하셨으면은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월 21일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2억 원의 현금 배당금과 5천만 원의 주식 배당을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금의 10%를 적립한다라고 나와 있죠. 일반 전표 문제입니다. 일반 전표 3월 21일 날짜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일반 전표 3월 21일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이에요.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2억 5천만 원에 자 현금 배당금의 10%면 그죠? 2억 원의 10%니까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토탈 2억 7천만 원입니다. 2억 7천만 원. 대변에는 현금 배당금은 미지급 배당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미지급 배당금이 2억 원. 2억 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에요. 주식 배당금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 5천만 원. 나머지는 이익 준비금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익 준비금이 2천만 원.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2번 문제 보시면, 전기에 수출한 물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 $10,000가 자, 6월 20일에 보통예금이 입금됐습니다. 전기말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는 기업회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였다. 그럼 전기말의 환율하고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전기말의 환율하고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6월 20 날짜고요. 차변에 보통예금이 자 1,050원씩 들어왔어요. $10,000가 1,050원씩 들어왔으니까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통예금이 1,050만 원. 자, 대변의 외상매출금은 대변의 외상매출금 거래처 아마존 들어가시면 되겠죠. 들어가시고요. 대변의 외상매출금은 전기말 환율이 1,000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1,000만 원이 되겠죠. 나머지는 대변의 외환 차익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환 차익이 50만 원. 자, 9월 20 날짜, 9월 12일 날짜 내구신용장에서 원재를 매입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고요. 대금은 현금 600만 원, 당좌금 400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원재료를 매입하고 9월 12일 날짜로 가셔서 52번의 영세입니다. 52번의 영세 원재료 수량은 없으니까 자, 공급가액은 얼마냐면은 1,8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공급가액이 1,800. 거래처는 우리 회사가 고인돌이니까 영동상사가 들어가시면 되겠죠? 영동상사. 전자세금계산서 맞아요. 1번이고 분계는 3번의 혼합입니다. 현금으로 600만 원, 당좌금 400. 나머지는 아직 안 줬으니까 그쵸? 그러면 차변의 원재료가 돼요. 차변의 원재료 1,800만 원. 대변에는 현금이 600만 원이죠. 대변에 현금이 600만 원, 또 대변에 당좌 예금이 400만 원이에요. 당좌 예금이 400만 원, 나머지는 아직 안 줬으니까 외상 매입금이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외상 매입금이 800만 원. 자, 4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4번 문제를 보시면 9월 30 날짜, 9월 30 날짜입니다. 당사는 명절을 맞이해서 영업부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 세트를 선물하기 위해서 자, 현재 상사로부터 선물 세트를 부가세 별도로 구매하고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57번의 카드과세죠. 57번의 카드과세 선물 세트입니다. 선물 세트. 공급가액란에 부가세 포함해서 1,100만 원을 입력해야 갈라지겠죠. 거래처는 현주상사입니다. 거래처는 현주상사. 카드사는 F2번 눌러주시면 국민카드가 나와요. 분계는 4번에 카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업부 직원들이니까 800번대 복리후생비죠. 미지급금에 국민카드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부가세 신고서 및 부석서류를 작성을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일기 확정 신고를 하지 못해서 7월 31일 기한 후 신고를 하고자 한다. 메인 매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부가세 기한 후 신고서 과세표준 명세는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을 해라. 회계처리 생략하고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미납일세는 6일로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미납일세는 6일로 한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 찍어주시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셔서 1기 확정이니까 4월 1일부터 그죠? 4월 1일부터죠. 4월 1일부터 6월 30일 날짜입니다. 6월 30일 날짜. 주식회사 하루에 재화를 5,500만 원에 부가세 포함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5천만 원. 500만 원이 과세 1번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과세 1번에 5천만 500만 원 들어가시고요. 홍길동에게 재화를 330만 원에 공급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받은 거는 과세 세금 신용카드란에 들어가면 되죠. 300만 원에 30만 원 집어넣으시면 되고 19번에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해답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33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55만 원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네요. 역시 3번에 그죠? 과세 3번에 들어가시면 돼요. 현금 영수증. 그럼 350만 원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350만 원 수정을 했죠. 그러면 두 개 더해주면 385만 원이 19번에. 여기는 안 써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매입 내역을 보시면은 원재료를 3천만 원에 공급받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1번 매입란에 들어가시면 돼요. 1번 매입란에 3천만 원 부가세 포함이니까 부가세는 300만 원이 되겠죠. 소모품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자, 1번 매입, 14번 그밖경제 매입세액 중에서 1번 매입란에 30만원, 3만원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네. 세금 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한 후 신고하는 거니까 가산세가 일반 무신고 가산세가 되는 거죠. 일반 무신고 가산세입니다. 미납부세액이 얼마냐면은 지금 232만 원이에요. 232만 원에 그죠? 무신고 가산세는 몇 퍼센트냐면 20%입니다. 20% 곱하기 25%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11만 6천 원으로 계산이 되겠죠. 납부별 성실 가산세 232만 원 곱하기 자, 요거 입력을 2020년 7월 25일인데 2020년 몇 월에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며칠에? 잠시만요. 지금 7월 31일에 기한 후 신고를 하고자 한다. 그죠? 7월 31일이에요. 7월 31일. 2020년 7월 25일에 해야 될 걸 2020년 7월 31일에 합니다. 미납일수 6일 나오죠? 가산세 자동으로 3,480원이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작성하시고 나오신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셔서 자, 요거 신용카드 결제받은 거는 신용카드란에 과세 매출이잖아요. 네, 일단은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 들어가시면 되겠죠. 4월부터 6월 들어가셔서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하시는 거예요. 부가세 포함해서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란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신용카드는 신용카드란에,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란에 이렇게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빠져나오시겠습니다.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 2번 당사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을 해라. 중소기업이니까 의제 매입세 공제율이 일단은 104분의 4예요. 그죠? 104분의 4입니다. 모든 원재료는 면세 대상이며 과세 제품 생산에 사용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기 확정이죠. 2기 확정. 자, 2기 확정 10월 5일 날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부터 12월. 자, F2번 눌러서 홍일인입니다. 농민이고요. 취득일자는 2020년 10월 5일 날짜 농어민이에요. 3번 눌러주시면 돼요. 농산물. 자, 수량은 100. 매입 가격은 1,040만 원입니다. 매입 가격은 1,040만 원. 중소기업은 104분의 4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계산서 받은 거 대웅상사죠. F2번 눌러서 대웅상사입니다.
2020년 12월 9일 날짜로 들어가시면 되지고요. 2020년 12월 9일 증빙은 계산서를 받았어요. 수산물입니다. 수산물. 수량은 45, 매입 가격은 2,940만 원이고요. 공제율 104분의 4가 되겠습니다. 다 입력하신 다음에 이기 과세기간의 의제 매입과 관련한 제품 매출액은 예정때 1억 5천만 원. 여기 그쵸? 1억 5천만 원. 확정때는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1억 원이 발생하였다. 1억 원이 발생을 하였다. 예정때 의제 매입세액 적용 매입 가격은 2,600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3,980만 원이 여기 단기 매입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단기면 예정 플러스 확정이고요. 지금 확정 때 매입한 게 두 건에 여기 보세요. 두 건에 3,980만 원이 이렇게 내려간 겁니다.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건이 요거 두 건 뒤에서 하나는 1,040, 하나는 2,940, 두 개 두면 3,980이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단기 매입액란에. 단기 매입액은 예정을 합친 게 단기 매입액이니까 여기 2,600만 원을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600만 원 더해주시면은 6,580 고쳐주시면 되겠죠. 6,580만 원. 공제율은 104분의 4가 맞는 거고요. 그러면 253만 원 더 나오죠. 예정 때 이미 공제받은 금액 100만 원 입력을 해주시면 확정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3만 769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결산 문제예요. 1번. 결산 문제 1번입니다. 주식회사 부성에게 5천만 원을 대여를 하고 연이율 10%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자는 1년이 되는 날 받기로 하였는데 2020년 12월 30일 현재 미수되었다. 6개월치 이자. 7월 1일에 돈을 빌려줬으니까 6개월치 이자를 계산을 해서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죠. 5천만 원 곱하기 10%. 그죠? 5천만 원 곱하기 10% 곱하기 12분의 6개월. 250만 원 나오겠네요. 차변에 미수 수익이 6개월치만 250만 원이고요. 대변에는 이자 수익입니다. 이자 수익이 250만 원. 다시 한번요. 5천만 원에 10%면 500이에요. 500만 원 곱하기 12분의 6개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그래서 500만 원에 이제 6개월치니까 250만 원만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 다음과 같다고 가져간다. 회계 처리를 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급금, 예수금 정리해서 나머지는 미지급세금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데 예정때 누락분이 있어서 가산세가 70만 원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산세가 70만 원. 세금과 원가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그랬죠.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예수금이 5천만 원. 5천만 원. 차변에 세금과 공과가 70만 원이에요. 세금과 공과가 70만 원. 대변에는 부가세 대급금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는 부가세 대급금이 얼마입니까? 4,500만 원. 반대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미지급 세금이라고 그랬으니까 미지급 세금이 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570만 원.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라. 기회장치 취득원가가 2억 원인데 국고보조금을 1억 원 받은 게 있습니다. 기회장치 취득은 당해년도 7월 1일 했다고 나와 있죠. 정액법 내용연수는 4년, 감가상각은 월할 상각하기로 한다. 여러분, 정보보조금이 있으면, 즉 국고보조금이 있으면 수동결산을 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수동결산으로 2억 원 나누기 4년 5천만 원 나옵니다. 5천만 원. 그런데 7월 1일에 당연년도 7월 1일에 구입했으니까는 12분의 6개월치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2,500만 원이 계산이 되죠. 2,500만 원. 그래서 분계는 차변에 감가상각비 2,500, 차변에 감가상각비 2,500,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2,500만 원입니다. 자, 국고보조금도 역시 마찬가지 차변에 와서 없애주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국고보조금은
1억원 받은 게 있죠. 나누기 4년 이렇게 해주시면은 2,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6개월치만 12분의 6 해서 1,250만 원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250만 원. 이만큼 감가상각비를 줄여주시면 되는 거죠. 감가상각비는 1,250만 원이 되고요. 전폐입력 역시 일반 전폐에다 그냥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감가상각비예요. 공장 관련된 감가상각비니까 500번대입니다. 500번대 감가상각비가 1,250만 원. 1,250만 원. 차변의 국고보조금 200번대입니다. 기계장치에 대한 거 1,250만 원이고요.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기계장치에 대한 거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5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2,500만 원. 자, 그 다음에 법인세 확정액이 300만 원 있습니다. 중간연합세액이 100만 원 있다고 나와 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수동결산으로 그냥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없거든요. 수동결산으로 해도 차변에 법인세 등 300만 원이고요. 법인세 등 300만 원. 대변에 미리 납부한 걸 선납세금이라고 그래요. 미리 납부한 걸 선납세금이라고 합니다. 100만 원. 나머지는 대변의 미지급 세금.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모두 수동결산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자, 원천징수 문제예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사무직 계속근로자인 김주영 입사일이 2017년 1월 1일 총급여는 4,800만 원이라고 나와있죠. 부양가족 명세 탭을 입력하고 일단은 여러분들 사원 등록 들어가셔서 입사일이 2017년 1월 1일 맞죠? 그쵸? 부양가족 명세 탭을 입력하라고 그랬어요. 사무직이니까 생산직 여부에 불하고 되어 있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르다 입력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주민등록표상 가족은 모두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정상적으로 간주한다. 한번 천천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부터 3번 강은하 주민번호 176111221783003번입니다. 8303번. 배우자가 소득에 대한 언급이, 자, 소득에 대한 언급 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부양가족 소득자료, 다음 자료에 소득은 없습니다. 배우자가 강은하죠? 총급여가 450만 원입니다. 2020년 총급여가 450만 원. 그러니까 500만 원까지는 되죠. 김정근은 아버지인데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으로서 분리과세되는 이런 걸로 소득이 있어요. 분리과세되는 이런 걸로 소득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분리과세되는 이런 걸로 소득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엄마는 부동산 임대 소득이 사업소득이죠. 100만 원을 초과하니까 안 돼요. 엄마만 빼고 나머지는 다 됩니다. 엄마만 빼고 나머지는 다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배우자로 다 들어갔습니다. 자녀 4번 눌러주시고요. 김유리 주민번호 051021410512입니다. 20세 이하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소득세 직계존속이죠. 김정근입니다. 자, 주민등록번호가 500522163408번. 네, 경로우대까지 체크가 들어가시면 되고요. 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이니까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장애인 선택해도 상관은 없어요. 장애인 선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엄마는 안 된다라고 그랬죠? 정숙희 내국인 주민번호가 52123121368084번이고요. 부르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안 된다라고 그랬으니까. 엄마는 안 돼요. 그래서 부르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원 등록 다 했어요. 사원 등록 다 하셨고 연말정산 자료 입력 빠져나와서 연말정산 자료 입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자, B번 김주영 선택하시고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및 기타 자료이다. 서비스 자료 및 기타 자료이다. 김주영 씨가 지출한 금액으로서 공제 가능한 모든 금액을 김주영 씨가 공제받고자 한다.
엄마 것만 조심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장애인이었었다라는 거,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보장성 보험료 봤더니, 김주영, 그죠? 김주영 본인이잖아요, 그죠? 본인 거. 그 다음에 자녀, 김유리 거예요. 두 개 더해서, 둘 다 기본공제 대상자니까, 165만원. 네, 165만원이 일반 보장성 보험란에 165만원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란에 165만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료비를 봤더니 정숙희. 의료비는 상관없잖아요. 소득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정숙희. 여기 보시면은 엄마. 그죠? 52년생으로서 소득이 있었지만 의료비는 상관이 없어요. 554만원이 65세 이상 의료비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의료비에 554만원. 의료비는 소득과 무관하다. 자, 그리고 의료비 다음에 교육비가 나와 있습니다. 중학교 124만원. 교육비 중학생입니다. 124만원. 124만원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교육비 다음에 교복 구입비가 또 60만원 있네요. 교복은 50만원 한도로 되잖아요. 50만원 한도. 50만원 더 추가시키면 되겠습니다. 50만원 더 추가시키면은 174만원이 될 거예요. 174만원. 교복 구입비는 50만원 한도입니다. 그래서 60만원 다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교복 구입비 다음에 기부금 영수증이 있는데, 정숙희 어머니 거예요. 안 됩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의 기부금은 입력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부금은 입력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의 기부금은 안 되죠. 그래서 기부금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다 입력했어요? 다 입력했으면 네, 작업 완료 버튼 눌러주시고 빠져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어진 자료를 보고 사업소득자의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소득 관련 자료를 입력해라. 사업소득 제품 판매 관련 알선 수수료입니다. 사업소득 자료 입력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사업소득 자료 입력 들어가시고 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101번 이풀이에요. 소득의 구분은 F1 눌러서 알선 수수료죠. 수당, 기타 모집 수당이에요. 제품 판매 관련 알선 수수료니까 기타 모집 수당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모집 수당 내국인이고요. 주민등록번호 810101123456 여기까지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입력할 거 없습니다. 사업소득 자료 입력 들어가시면 되겠죠. 사업소득 자료 입력. 몇 월 며칠에 지급했느냐면 2020년 7월 5일입니다. 7월 5일 부서코드는 생략을 하시면 되고요. 자, F1 눌러서 이풀이 선택했습니다. 이풀이 선택했어요. 여기 기타 모집 수당으로 입력할 건 나와 있고 내국인 그죠? 기속연월이 2020년 7월입니다. 지급액이 500만 원이고요. 그러면 3% 원천징수에서 15만 원의 소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80회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